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루푸스, 하시모토병, 류마티즘으로 인한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 면역 질환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환자분들이 모호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력 청취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이벤트,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또 가족력은 어떠한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호전되는지, 어떻게 하면 악화되는지, 어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또 추가로 필요한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객관적인 증상을 찾는 과정으로 관절이나 림파선이 부었는지, 피부색의 변화는 없었는지, 또는 피부에 궤양이 있거나 관절에 궤양이 생긴 것은 아닌지, 구강궤양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푸스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액검사상에서 아주 특이한 자가항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혈액검사에서 자가항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이 전혀 없는데 혈액검사에서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증상과 혈액검사에서의 자가항체가 같이 나온다고 하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가 어렵다, 치료가 오래 걸린다,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는 병의 종류, 심각도, 증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완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보존하고 병의 발생 기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 특별히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절이나 기타 장기가 평생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동시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에 따른 발생 기전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는 면역 억제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장기 복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약물 개발의 효과 덕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환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저는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임신 중에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에 약물과 진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사와 적절히 상담하신다면 임신도 가능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역시 많은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하고 거리가 있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을 확인하셔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되고 또 현재는 진단되지 않았지만 자가면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잠복군에 있는 분들도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자가 일상생활에 주의해야 되는 점, 첫 번째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잦은 찬물 샤워를 통해서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냉난방기를 이용해서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고요. 세 번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태양광선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피부를 잘 덮을 수 있는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상황은 피하고요. 일곱 번째, 약은 잊지 않고 제 시간에 드시면서 신체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흔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가면역 질환하면 불치병이다,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제도권 안에서의 치료를 벗어난 다른 대체요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의 진단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치료 방법은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 하버드대 부속병원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